네, 안녕하세요. 윤여민입니다. 2023년 7월 26일 장 시작 전 지금 7시 한 20분인데요. 짧게 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좀 경제 지표라든지 좀 일정이 많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때문에 좀 상당히 과열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목요일에 지금 이제 7월 FOMC 금리 결정이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6월, PCE가 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옆에 지금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지금 25bp 인상은 거의 뭐 99.2%, 거의 뭐 100%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월 달에 이제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땐 결정이 되면 뭐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년 1월까지는 좀 그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 내년 3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말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뭐 4%에서 4.25%까지도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스텝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7월 이번 달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닐까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 뭐 최장 기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좀 이러한 부분을 거의 좀 무시를 하고 지금 뭐 2차 전지가 좀 하드 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죠. 어떤 이제 FOMC라든지 뭐 PCE 관련된 지표들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번 주에 실적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 포스코 그룹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특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뷰체엠은 살짝 좀 컨센서스를 미스를 했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을 좀 무시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X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웃퍼폼했던 모습, 좀 이제 어제 LS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후발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글이 돌았죠. 그러면서 같이 좀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좀 2차전지와 좀 엮인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상당히 높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목요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금요일에 SK 이노베이션까지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셀 쪽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LG화학까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수요일 오늘부터죠.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뭐 상세 실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여전히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3조 원대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삼성전자 상세 실적도 상당히 반도체 쪽에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해외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뭐 인텔 이런 빅테크들이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경제 지표와 함께 어쨌든 간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좀 기다리고 있고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지금 산업부에서 특히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그 산업 정책들을 발표를 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좀 세 가지 정도 됐었습니다. 바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약간 클러스터처럼 지금 이제 지역마다 어쨌든 이 산업체를 좀 집결하는 좀 모습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용인, 평택 쪽에 좀 상당히 많이 지금 거점을 두려고 하고, 당연히 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핵심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미 쪽에 제가 볼 때는 자리를 잡을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북 새만금이랑 경북 포항이 제가 볼 때는 좀 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새만금 관련돼서는 좀 뉴스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좀 전구체가 좀 제가 볼 땐 하나의 좀 핵심 제가 볼 때 산업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뭐 경북 포항 뭐 울산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다변화된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용인, 구미,
그 다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천안 아산이겠죠. 그 다음에 뭐 전북 새만금, 이제 울산, 경북 포항 이렇게 좀 이제 특성화되는 지역마다 특성화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산업부, 특히 이제 지역 경제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힘을 쓸 것 같고요. 20년간 614조 원을 좀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당장 제가 볼 때는 뭐 주가라든지 뭐 이런 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좀 이제 미래 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정부에서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서포트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이제 정책적인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바이오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 이제 이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발표 방향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딱 보면서 느꼈던 게 CDMO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뭐 제조국을 도약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송도 쪽이죠. 뭐 이런 좀 CDMO 쪽 같은 경우는 송도 쪽에 좀 제가 볼 때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 예시로 보면 뭐 송도 5성이 나오는데, 또 여기에 더 플러스하게 되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좀 이제 합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제약바이오는 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좀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또 나온 뉴스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육성을 하겠다고 하죠. 특히 이제 로봇 관련돼서는 뭐 시니어 쪽으로 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AR, VR 쪽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많은 개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여기에 이제 로봇과 AI가 좀 같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미래 핵심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시급의 좀 이제 인상과 더불어서 좀 최근에 좀 부각받았던 면도 있긴 한데, 결국은 좀 사람을 대체할 만한, 그리고 사람을 좀 도와줄 만한 이제 이러한 쪽으로 좀 성장한 산업이기 때문에 살짝 좀 이제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좀 부분에서 로봇의 활약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경제 지표도 좀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기업들의 실적,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뭐 서울시도 포함해서 어떤 산업에 대해서 힘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이제 산업분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서 좀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2차전지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좀 쏠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철강사에서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7월 24일 기준이긴 한데요. 포스코 전체 그룹 이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보면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DX, 엠텍, 스틸리온, 이게 1월 2일 기준으로 이제 그룹 전체 계열사가 41조 정도 됐었는데 뭐 42조 정도 되겠죠? 7월 24일 기준으로 지금 115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한 3배 정도 상승한 모습이 좀 나왔고, 이건 이제 7월 24일 기준이죠. 7월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 또 이제 에코프로가 좀 이제 신고가 기염을 토했죠. 지금 132만 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48만 5천 원. 이제 뭐 신고가 썼죠. 뭐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7월 24일이니까 68만 2천 원, 포스코 퓨처엠 뭐 이제 60만 원. 여기에 또 이제 어제 LS까지 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이제 어제 12만 대 썼죠.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의 어떤 지금 이제 힘겨루기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그 안에서 계속 수급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가, 지금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거의 시장을 좀 주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지금 업종 전체 보게 됐을 때, 이게 좀 전은 지났구나. 그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다고 나오잖아요. 뭐 하락 종목수가 뭐 전 양시장 2,000개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불균형이 일어나면서도 지수는 올라가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가 4위까지 올라왔고 포스코 퓨처는 9위,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지금 시장을 하드 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장의 불균형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에코프로랑 이제 포스코 그룹으로 인해서 2000지 섹터에 대한 레벨업이 확실히 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LNF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두 그룹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강하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씩은 이제 분산이 되는 느낌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LNF가 좀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음극재 뭐 도전자 쪽에서 뭐 나노신소재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어쨌든 중심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이제 뭐 수익 극대화는 좀 좋겠습니다만 이제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고개를 들었죠. 아직 뭐 전고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룸이 있다라고 보는데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뭐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던 뭐 코스모화학 상당히 자리 이쁘죠. 그리고 뭐 LNF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보유하신 분들 말고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좀 후속주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 2차전지에 대한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2차전지 말고 좀 관심이 없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봐야 할 이벤트가 아무래도 이 오늘 지금 서울에서 언팩 행사 나오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 프리미엄이죠. 갤 Z5라고 하죠. 갤럭시 Z 폴드 5 관련해서도 저는 조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게 된다고 하면 U자형 물방울로 지금 이제 힌지가 바뀌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커졌다고 하죠. 약 한 2배 정도 커졌다고 하니까 이 휴대폰 아무래도 아이폰도 지금 이제 아이폰 15 뭐 9월에서 10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좀 겹치게 되면 이제 프리미엄 폰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고가형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 2022년에 봤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비중이 55%까지 올라갔고 특히 뭐 애플이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폴더블 폰 대다화 전략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2차전지 쪽에 좀 많이 몰려있는 부분, 제가 볼 땐 수익 극대화가 좀 더 좋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2차전지 쪽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중심을 놓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번 사이클이 이제 돌고 나면은 조금은 이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좀 봐야 할 것들 중에, 뭐 제약과에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좀 IT, 부품 쪽 관련돼서 이제 이 폴더폰 관련돼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출시가 되면 한 9월, 10월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숫자로 나오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미리미리 한번 관심 섹터로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2차전지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런 좀 다음 섹터를 봐야 되는 스터디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중심은 뭐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에서 지금 이제 26일 오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 시즌에서 지금 오늘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 종목들 지금 실적 발표를 하죠. 그리고 내일 이제 또 셀 쪽과 지금 삼성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 쪽도 같이 좀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방산 이쪽도 좀 제가 볼 때는 뭐 태양광까지 좀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확산이 나온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 또 이제 FOMC 관련돼서 또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로 제가 볼 때 인식이 되면 또 제약바이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섹터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중심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에 대한 뭐 관심을 계속 견지를 하면서 그쪽에서 수급이 어떻게 도는지 그런 부분이 뭐 양극재 쪽으로 도는지 아니면 좀 이제 2차전지 내에서 좀 후발주로 도는지 아니면 섹터 간에 좀 수급이 도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전히 저는
좀 2차전지 좀 해지로 보는 게 좀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좀 셀트리온에 대한 저는 이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선 좀 하방을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하반기에 제약바이오도 꼭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 섹터도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조를 하시면서 시장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좀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